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발견을 해서 그 책을 읽어보다가 이제 저자님이 궁금해서 저자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간호사 어때? 란 책을 읽었는데 병원에서 정말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수간호사 선생님이 쓰신 찐 간호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자님 모시고 이 책에 관한 내용 함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자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간호사 어때를 쓴 여상은 작가입니다. 네네네. 작가님은 그럼 지금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네. 네.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저는 지금 종합병원에 네.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책 제목이랑 똑같이 네. 수간호사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이 책을 쓰신 동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수간호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직장 네네.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쓸 수는 없는데, 네. 2019년에 제가 1년 정도 휴식을 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네. 이 휴직을 하는 동안에 제가 독서를 하고 또 네. 글을 쓰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위안도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책을 출간해서 발간을 한다면 네네. 간호사들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네.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또 예전에 제가 병원에 근무했을 때의 기억이랑 또 제가 병원에 또 누군가의 방문, 그러니까 입원하셨던 분을, 환자분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 또 저는 병원 서비스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교육했을 때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기억들이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 책은 제가 간호사로 또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뭐 간호사로서 겪었던 보람, 네. 또 수간호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근무표 짜기, 뭐 네, 근무표 짜기. 네, 의료기관 맞아요. 인증평가, 네. 뭐 요즘 제일 힘든 퇴사, 네. 또 밀레니얼 세대들과 같이 살아가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네. 또 간호사들도 한 개인으로 또 위로를 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 한 개인이라는 걸 느끼게 돼서 자기를 돌보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님 말씀 중에서 네, 그러니까 병원 현장에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돌봄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의 전문가인 간호사 선생님들 본인도 사실은 돌봄이 필요함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지내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누가 읽어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읽어도 공감이 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어떤 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랬듯이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직장인들, 네네. 또 수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되고 싶은 예비 간호사들, 네네. 또 의료 현장에 대해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호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28년 동안이나 정말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럼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기억에 남고 정말 힘든 일, 또 보람 있었던 일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간호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환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네. 책에서도 제가 적었는데 보통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면 간호사들과 이렇게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관계는 보통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분들이 저희 부서에 저희 병동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네. 고마움을 표현하실 때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간호를 잘 해드렸었구나 네, 또 맞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 입원에 계셨을 때는 서로 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특히 사망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그 병원 현장을 찾아가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님 책 제목 중에서 그냥 한 대 때리실래요? 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만 봐도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런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사소한 일로 네. 화를 너무 많이 내시고 음. 욕설을 하고 네, 또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무리 사죄를 하고 이제 개선책을 네. 내고 해도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차라리 한 대 때리시라고 그런 말을 했던 일이 있었고 네, 네. 그렇게 오히려 크게 나갔더니 예. 그분도 더 이상 소라를 피우지 않는 뭐 않아서 일을 마무리하긴 했죠. 네. 저도 이제 고객 만족 관련 정말 오랫동안 일도 하고 그 분야에 강의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해결을 많이 하는 책임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 벽을 뛰어넘는 예. 정말 이럴 수가 됐죠. 어느 정도 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정말 공감합니다. 예. 아마 그분도 좀 본인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많이 힘든 상태에서 또 그렇게 그러셨던 돌발 행위를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죄송한 일이 왜 이렇게 많죠? 예. 이번에 또 우리가 간호사 병원 현장에서 이제 의료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돌봄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또 많이 쓰시게 되나 봐요. 그게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호사들은 아무래도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저희들과 관련된 일도 그렇지만 진료부와 관련된 일, 네. 또 시설팀과 관련된 일, 또 식사나 뭐 음식 맛과 관련된 일까지도 맞습니다. 일단 간호사실에 와서 문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을 한 후에 이제 후속 처치를 하다 보니까 네. 죄송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병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환자분들과 접촉하는 의료인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불만까지 이제 가장 많이 함께 접하게 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런 불만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도 되고 또 우울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감사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게 간호사들인 것 같습니다. 친절도를 측정하거나 뭐 고객 경험 평가를 하거나 하면 항상 간호사들이 가장 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보면은 통계 자료나 평가 결과를 보면은 다행히 가장 불만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조금 편하기 때문에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고마움도 느끼기 때문에 만족도 점수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좋습니다. 자, 소제목 중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없다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쉬는 동안 심리 상담사 양성 수업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더 궁금해서 가긴 했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그 수강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정말 저마다 다 여러 가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처라는 것이 보통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누구나 맞습니다. 겪는 일이라는 네.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또 그게 또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 책에서 보면 그래서 본인의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타인이나 또는 가족에게 나 좀 내 상처 좀 봐줘, 나 힘든 것 좀 위로해줘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책에서 선생님이 쓰신 방법 중에서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웃어주면서 자기한테 보내는 위로,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한 가지만 소개 좀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거울 앞에 서서 네.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는 겁니다. 네. 스스로를 보며 웃으면서 네. 스스로 어깨를 네. 이렇게. 감싸지고 네. 위로를 하는 거죠. 네. 상은아, 네. 잘했어. 잘했어. 상은아, 네.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몇 번 정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면 금방 해봤는데도 좀 위로가 되는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뭐든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약간 쑥스럽긴 해도 근데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또 훨씬 더 많은 스스로의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네네. 따뜻한 느낌이 자기가 그렇죠.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본다는 것이 자신을 삼자로 대하면서 그렇죠. 보는 맞아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또 소제목에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성장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 잘 안 변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가 뭐 장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다행스럽게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도 그 말을 듣고 진짜 이번 생은 망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기는 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격이나 타고난 네. 기질 같은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람은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기술이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바대로 키울 수가 있고 네. 자신의 성품이라고 하죠. 네네. 성품도 네. 원하는 방향으로 풍부하게 또 심미적으로 또 풍성하게 네, 바꿀 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직한 그 인간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네, 어떤 네. 어떤 모델을 만들면 네네네.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장하는 새싹에 물을 열심히 주면 이렇게 큰 나무로 크듯이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선생 작가님에게 정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남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사가 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네. 가장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들이 또 후배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네. 또 거기서 성장을 해서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더 성장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작가님의 말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그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기 수간호사 어때란 책에 보면 더더욱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호네스 출판사에서 나온 수간호사 어때란 책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상원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님의 수간호사 어때란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